그 청동기 얘기하면서 하나 이게 대꾸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시도 아닌데 청동기 시기가 아까 전에 청동기 어떻게 해서 뭘 했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잖아요. 뭘 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는 이전에 뗀석기와 구석기와 신석기와 다르게 청동기는 이런 약간 좀 의례적인 용품이나 싸움을 위한 도구일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강하긴 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되게 충격적인 말인데 좀 더 정교화된 이런 석기나 나무보다 못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청동기로 돌을 때리면 뭐가 부서질까? 청동기 돌 거의 반반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돌도 부서지는데 그러니까 타격이 50%인 거예요. 이게 청동기로 뭐 하기다 그냥 딱 때리면 청동기도 부서지고 돌도 부서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석기나 이 나무는 그래도 조금 이 땅을 갈거나 이럴 때 근데 청동기 만들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비싸고 지배층들이 쓰고 제사를 위해서 쓰고 이런 용품인데 그걸로 땅 파기는 좀 상당히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좀 더 발전된 석기와 이 나무들을 가지고 청동기 시대에는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좋은데 혹시 이런 거 봤나요? 그거 돌칼. 그러니까 돌칼 이게 어느 시대 거라고? 대부분 석기 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요거는 청동기 시대 거예요. 아시겠죠? 요 청동기 시대 거예요. 요걸로 이렇게 요즘에 낫같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낫같이. 그래서 이걸 반달 돌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달 돌칼.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자 이제 고조선의 시작 건국부터 한번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단군신화 기억나요? 단군신화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간다는 게 청동기 다음에 철기시대잖아요. 철기시대죠. 철기시대. 그러면 얘는 뭘로 만들었을까? 철기시대는 철. 그리고 이 철기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조선까지. 그냥 조선까지라고 보면 돼요. 잘 인식한 거고 그리고 초기 철기시대 그러니까 철기를 막 사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그때도 농기구나 이런 거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나무나 이런 돌이어가지고 그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는 시점이 통일신라 시기나 이런 정도까지 넘어가줘야 이게 좀 이게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 고조선 누가 만들었다고요? 건국. 여러분 건국이 무슨 뜻일까? 이런 거는 그냥 바로 안 해? 이게 세울 건자에 나라 국자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 대부분 한국어는 나라를 세운다. 동사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세운다 나라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랑 되게 좀 비슷해요. 모습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건국은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나요? 단군이 했죠. 단군. 자,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곰? 요즘도 안 되는 그게 막 과학기술로 있었나 어쨌든. 웅녀였죠. 웅녀와 아버지는 누구였죠? 환인의 아들 환웅이었죠. 자,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자, 얘가 곰에서 사람으로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하늘에
있는 환인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걸 굳이 이렇게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설명하냐면 요거를 설명하려고 해요. 유리만 뭐예요? 힘들어? 삶이 힘들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딴 세상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뭐 사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책을 봐주거나 나를 굳이 쳐다보진 않아도 돼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책에 있나?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물론 이건 책에는 없어요. 살짝 나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늘이 뭐죠? 하늘이 뭐죠? 하늘이 자연이죠. 자연물을 숭배하는 애니미즘이라는 게 있고요. 곰이 뭐죠? 곰이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이렇게 신성시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의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곰은 동물이잖아요. 이거를 토테미즘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설명하는 하나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무당 알죠? 무당. 지금 생각난 거는 말 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거여가지고 어쨌든 무당 있잖아요. 무당 같이 무당의 역할이 뭐예요? 무당의 역할. 전발.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 보고 전 보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무당의 역할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죠. 뭐 이게 뭐 신이 됐든 뭐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얘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요 정도는 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뭐 누굴 보고 너 오늘 뭔 일 날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대부분 이런 식이지만 미래를 예언해주거나 뭐 과거를 맞추거나 뭐 이런 건데 요거를 요 역할을 하잖아요. 요거를 좀 더 어려운 말로 요런 미즘 뭐 이런 걸로 해보면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 이게 무당을 샤먼이라고 부르거든요. 샤먼. 그래서 요게 청동기 시대의 종교, 뭐 문화, 사상의 일부라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자, 멀리도 돌아왔어. 이 당군이 여러분들 왜 단군이라고 불렀을까요? 단군을 되게 어려운 무슨 질문이야 이거 이럴 수 있는데 단군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단군이라는 게 조금만 깊이 살면 짧게만 하면 요거랑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샤먼을 부르는 우리나라의 말이 단굴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굴 요런 게 있었는데 요거를 한문으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요런 것들이 청동기 시대의 종교였어요. 그리고 자, 단군이 만들었죠. 자, 여러분들 자, 다시 요 표를 잠깐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와 여기에 또 차이점이 뭘까?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나라 통치체제, 그것도 맞아요. 통치체제 나라도 맞고, 그거 말고 여기랑 여기의 차이 또 한 번 책을 읽었으니까 통치체제 말고 또 다른 차이 한번 생각해봐요.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나 보군요. 마음이 아프군요. 어쨌든 자, 뭐가 다르냐면 얘는 기록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서 기록은 뭐다? 문자 기록. 자,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설명할 때는 어떤 기록, 어떤 책에서 보면 요랬대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조선 시대는 불행히도 그 독자적인 문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주변부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 애들이 이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기록을 해놨어요. 뭐 기원전 몇 세기에 우리랑 어떤 교역을 했고 어떤 교역을 했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또 문자 기록이 어떤 시대, 문자 기록이 있던 시대 하면 굉장히 좀 일상적이지만 꼭 사람들은 또 어려운 말 좋아하잖아요. 어려운 말? 얘를 뭐라 그랬을까요? 문자 기록이 어떤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가 역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기록이 있는 시대를 그냥 역사시대라고 부르고 기록이 없던 시대는 그냥 선사시대 이렇게 보면 이제 역사시대를 배우는데 고조선이 낼름 존재했을까요? 그냥? 홀로 떨어져서? 고조선이 홀로 떨어져서 존재했다? 고조선 폈죠? 고조선의 건국. 거기 보면은 수많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뭐 기원전 8세기에 뭘 했고, 6세기에 뭘 했고, 7세기에 뭐 했고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거, 그리고 들어봐서 나중에까지 꼭 써먹을 수 있는 꼭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다? 맨 마지막 장을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맨 마지막 장. 그 다음 장. 오늘의 배우는 맨 마지막 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틀이? 고조선 한전. 고조선과 한의 전쟁. 요것만 조금 복잡한데 이해를 해주면은 뭐 고조선의 사회, 뭐 팔조근법, 뭐 고조선의 뭐 문화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그거보다도 고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결과와 그 결과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알아야 나중에 고조선 이후에 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혹시 나는 정말 시간이 남고 쳐져서 뒤에를 읽어봤다 하면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오늘 원래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라 하면 뒤에 나온 고구려가 아니라 그 전까지.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를 봐서는 요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되면은 하고 안 하면 다음 시간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이런 시대고, 자, 한나라가 있어요. 이 한나라가 우리도 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한과 이 한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여러분들 그 장기도 맞죠? 장기. 네. 장기에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게 이 한자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자는 나라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른 걸 알겠고, 이 한나라 누가 쳐들어왔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한나라 누가? 한나라 누가 왔대요? 한나라 누가? 창해국. 그분을 보낸 분. 네? 무제. 예. 여러분들 하나만 좀 또 깨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중국 황제들은 지네들이 황제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런데요. 이 제자는 그냥 뒤에다 붙이는 그거고요. 이 무자가 이게 무술할 때 그 무자예요. 싸운다. 요런 싸운다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면 대부분 치적이 뭐다? 그 사람의 업적이 뭐다? 싸우는 거죠. 싸우는데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영토를 많이 늘렸다는 뜻이에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흉노랑 자꾸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한을 괴롭히려고 할 수도 있는
고조선을 얘가 침공을 했는데, 자, 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됐대요? 망했죠. 망했죠. 결과적으로 망했어요. 뭐 거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건 나중에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면 되고, 한의 공격으로 고조선이 멸망했어요. 자, 멸망한 다음에 설치된 게 뭐죠? 멸망한 다음에 설치된 거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말고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뭐가 설치됐대요? 없어? 여기 그냥 한사분의 변화라고 돼 있잖아요. 2번. 그쵸? 한사분의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네,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한사분의 변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게 한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식민지, 그냥 자기의 그냥 또 다른 이런 행정구역을 설치한 거. 행정구역. 여러분 행정구역이란 말은 알죠?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 군, 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군을 설치했는데, 이름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한 사군이, 자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조금만 집중. 지금 조금만 집중해. 이 한 사군이 한나라예요? 아니.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한나라가 설치한 건 맞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좀 참 저도 이게 하면서도 그렇지만, 한나라가 그 당시에 제일 발전된 문화를 갖고 있었다면 걔네들이 와서 설치한 거니까 나름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전된 상태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주위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나오는 나라들이 뭐냐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뭐 이런 나라들이 나와요.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게 다 이게 깨알같이 다 써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들어봤죠, 여러분들? 고구려는 들어봤죠? 네. 근데 왜 얘네들은 다 없을까? 빨리 그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해주면, 여기서 시족사회라 그랬죠.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시족사회. 거기서 아까 전에 요게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부족사회가 된 거예요. 부족사회가. 그러니까 여러 부족 중에 뭐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토테미즘인 부족 일정수, 그리고 애니미즘인 부족 일정수 해가지고 나라를 만든 게 고조선인 거고,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나가는 게 얘네들을 뭐라고 흔히들 부르냐, 연맹왕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연맹왕국. 그리고 요 연맹왕국이 존재하던 시기가 이른바 철기시대, 초기 철기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에도 도구는 뭐였다? 농사도구는 뭐였다? 이 시대에도? 돌이랑 나무였어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혹시 진짜 옛날 드라마에서 좀 그렇지만 TV 좋아하는 사람, 나 TV 보는 거 좋아한다, 역사 드라마 나 진짜 좋아한다, 없나요? 혹시 주몽, 세대 차이가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주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조금씩 들어보면 솔직히 부여, 고구려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냥 존재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이들이 뭐 제천 행사가 뭐였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내신 공부할 때 그때 자세히 하면 되고, 다 써있거든요. 막 그 찾아보거나 이러면은 뭐 부여는 어떻게 했고 고구려는 어떻게 했고, 간략히만 그냥 듣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이런 부족들이 연맹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사출도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출도가 그거예요. 연맹회의. 회의예요, 회의. 그래서 사출도라는 회의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 얘네들은 무슨 가라고 불렀거든요. 뭐 마가, 우가, 저가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5개가 있었대요. 이 마가, 우가, 저가는 뭐냐면 가는 부족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요건 부족이고 마는 말맞자 말을 하는 애. 소자, 우가, 저가는 돼지저자.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족들의 연맹체로 출발한 나라가 부여고요. 그래서 뭐 얘네들은 뭐 우부족 연맹체였고 그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고 뭐 제천 행사로 뭐 영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냥 그거 정도는 그냥 듣고만 넘어가고 사회문화 풍습이 그 정도 있었던 거고 부여를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영향을 줬어. 네. 주몽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세운 사람인데 부여에서 이렇게 좀 세력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밀려나서 지금의 압록강 바로 위쪽에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인데 고구려는 영향을 받았다 그러죠. 영향을. 그래서 얘도 오부 연맹체였는데 그러니까 왕족 플러스 마가, 우가, 저가 해서 오부족 연맹체인 거예요. 왕족하는 애들 그리고 마가, 우가, 저가 해가지고 이렇게 4개 해서 사출도라서 4개랑 해서 5개였고 그러니까 얘는 고구려도 이게 사람은 어디 잘 안 변해요. 이게 처음에 배웠던 게. 그래서 얘도 오부족 연맹체예요. 얘네는 진짜 그게 있어요. 선오부, 전로부, 뭐뭐뭐뭐 해가지고 이게 5개 계로부 해서 뭐뭐가 이게 있는데 5개가 있고 그 5개 부족이 있고 고구려 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고구려 하면 떠오르시는 분? 관계투대요. 아 그쵸. 그 정도?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는 다 인물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죠? 관계투대와 여러분들도 그것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강공주와 갑자기 온달이 생각이 나가지고 온달과 평강공주 이 설화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설화로 믿고 있잖아요. 아 진짜 평강공주 있었어요. 그리고 온달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위치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차산 알아요? 아차산? 잠깐 이게 노는데 아차산성? 가봤죠? 안 가봤나? 어쨌든 있어요. 서울 저쪽 경기도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 온달씨가. 네. 그래서 거기서 설화에서 보면 평강공주가 와서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떠납시다 하니까 그제서야 시신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그런 설화도 있는데 그거 그냥 설화로만 알아주면 좋고 됐고 목적 그리고 또 고구려는 굉장히 독특한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혼인 풍습. 요거는 좀 들어보면 좋아요. 요거는 적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이게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요즘에 보기에 결혼을 해서 요즘은 누구랑 같이 사나요? 부모님을 같이 산다면 남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나요? 여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나요? 대부분? 알아서 해야지. 아직도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여러분 주변이 어쩐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제 주변은 양쪽 부모님을 그냥 연로하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냥 따로 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뭐다? 지금 남자라 그랬죠. 여러분. 남자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거죠. 지금은 일상적으로 여자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옥이라는 거를 자 그냥 쉽게 설명을 해주면 여자의 집 쪽에 또 다른 집을 한 칸 지어요. 거기에서 남편 될 사람이랑 부인만 따로 떨어져서 거기 독립된 공간에서 사는 거예요. 애가 커서 걸어다니고 뭔가 배울 시기가 될 때까지 거기에서 사는 굉장히 독특한 혼인 풍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서옥제라고 부르고요. 서쪽 집에서 사는 제도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면. 근데 이 서쪽 집이 어디 근처라고요?
부인의 집에 또 다른 칸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정도만 알면 되고, 제천 행사로는 동맹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옥저는 금세 그 동해랑 옥저는 금방 얘한테 먹혀요. 근데 얘도 이 서옥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혼인풍습을 한번 얘기해주면 민며느리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약간 여자 친구들이 들으면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해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그쪽 집안에다가 이게 값을 지불해 주고 남자 쪽 집에서 사는 제도. 어떻게 보면 요즘이랑 되게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이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 이게 전통 시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남자 중심의 이런 문화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독특한 장례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책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듣고만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내신 시험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런 게 나와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영고였다. 이게 틀린 걸로 골라줘야 돼요. 이게 두 개 섞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이나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그런 시험을 볼 때 애는 이게 조금씩 나와요. 요 부분이랑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는 보기로만 나와요. 이 부분의 내용들이 보기로.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기억해주면 좋고, 이 골장제라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묻어요. 그래서 묻으면 이 뼈나 이런 게 다, 뼈가 썩는 게 아니라 살이나 이런 게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뼈들 다시 추려서 한쪽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가족 단위로 이렇게 골장에 보면 뭐 누구의 뼈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게 묻어놓는 곳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골장 제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 동해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자, 지금 한 가지 공통된 그 제도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있는 게 제가 혼인제도잖아요. 이 족외혼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 자, 뭐라고요? 부족 외혼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토템을 믿는 부족이 있어요. 그러면 애니미즘을 믿는 부족이랑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 수가 되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족내혼, 그러니까 사촌 간에도 막 결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사람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근데 동해는 이런 전통 풍습, 혼인 풍습에서 족외혼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성함이 준하가 나랑 같이 예를 들어 똑같이 최씨예요.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자라고 합시다. 그냥 이 여자 친구랑 결혼을 예전에 했었는데, 얘네들은 뭐 다른 뭐 얘네들은 할 수도 있는데 얘네들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가 책화라는 풍습인데, 이 책화는 그거예요. 족외혼이라고 그랬죠. 얘네들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츤데레까지는 아니었고 약간 좀 이렇게 독립된 걸 되게 좋아했나봐요. 부족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 부족이 사는 공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해라는 땅이 이만큼 있으면은 무슨 부족 해서 무슨 부족 이렇게 있었을 거야. 나눠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가 여기를 허락 없이 넘어가면 말이나 소나 이런 가축으로 대신 허락 없이 들어간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책화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마는 나중에 또 이게 백제 배울 때 조금 중요해요. 백제랑 그 신라 배울 때 좀 중요한데, 그냥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요거만. 아, 재정. 자, 재정 분리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되게 여기서 다 이거 어려운 말인데 다 설명을 해줬는데 재정 분리. 요거는 고구려랑 또 이게 비교해서 설명해 보면 또 되게 기억해주면 아주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전에 단군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다 제가 적었던 거. 당구. 네, 단굴. 이게 뭐였다 그랬죠? 무당. 이게 무당이라 그랬잖아요. 이 무당을 부르면 한글 말을 단굴이라고 하는데 요게 요렇게 됐을 것이다. 단군의 그냥 뜻을 추론해 봤을 때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럼 되게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둘이 합쳐졌는데 둘 중에 하나로 가면 둘 중에 하나가 서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좀 더 바뀌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생각을 해봐요. 고조선이 뭐라 그랬죠? 고조선이 뭐라 그랬죠? 통치체제, 즉 나라였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뭐라 그러죠? 나라를 다스리는 거. 통치라고 하고 조금만 더 다른 말로 요즘에 요런 말 여러분 알죠? 이런 말 정치라고도 하잖아요. 통치 내지 정치. 그리고 아까 전에 얘가 뭘 했다고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다고요. 얘네가 제사까지 지내는 역할을 얘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제사가 얘는 어떻게 됐다고요? 정치하는 애가 제사도 드렸다고 하니까 같이 드린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재정 일치. 여러분들 이게 재정 일치가 여기서 갑자기 I로 바뀌면은 여러분들 경제 용어가 돼요. 경제 용어가 I로 바뀌면 이거 제사할 때 제자고 정치할 때 정자. 이게 일치된 게 어떤 사이라고요? 고조선 시대. 근데 이 고조선 시대가 조금 더 멸망하고 나서 한사군이 설치되고 이 한사군 및 연맹왕국이 공존하던 시기에는 사마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소도라고 해서 분리된 공간에서 이렇게 그 정치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과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따로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첫날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되게 원래 여기서 되게 더 자세하게 막 준비해온 것들이 있는데 좀 많이 좀 생략을 했어요. 그냥 일부러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토요일인데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제 내가 뭐 한다고 그랬죠? 맨 마지막에? 마인드맵이 무엇이 게임인지 잠깐 짧게 설명을 하고 같이 오늘 들었던 내용과 뭐 책의 내용을 잠깐 짧게 마인드맵을 그리는 시간을 갖고 저랑 같이 한번 이렇게 또 그려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인드맵 한 번도 안 그려본 사람? 역시 대한민국 교육이 많이 발전했군요. 제 친구들 중에는 마인드맵 그려본 애들, 그러니까 대학교 와서 처음 그려본 애들도 그랬거든요. 저 때는. 서울이 아닌 지역 출신인 애들은 그랬는데 여기 역시 서울이어서 그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혹시 마인드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쉽게. 자, 오늘 뭐 배웠죠? 고조선. 그 앞에 시석기. 이렇게 용어를 좀 배웠잖아요. 그죠? 제가 이런 것들을 좀만 기억을 해줘요. 이게 굳이 기억이 안 나도 돼요. 그렇지만 도구의 시대,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면 돼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를 도구의 시대, 맞잖아요. 그죠? 도구의 시대잖아요. 어떻게 도구가 발전됐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자로 된 역사시대, 요걸 구별해서 써주면 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오늘은 그냥 고대 1 정도로 이렇게 큰 타이틀을 달아놓으면 좋겠죠? 그 위에다 A4 용지를 이렇게 쓴다면, 가로로 쓴다면, 예를 들어 가로 쓴다면 여기서 고대 1번. 원래 사실 여러분들
그 책 목차 한 번만 펴줄래요? 목차? 다시? 목차로 한번. 원래 하고 싶었던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은 목차 부분 보면은 목차 부분 이렇게 싹 펼쳐서 보면은 자 1장 뭐야? 1장이 뭐예요? 1장 고대 2장 남북시대 3장 고려 4장 조선이잖아요. 그죠? 우리 4장까지만 배울 거예요. 8주인데 4장까지밖에 안 해요? 엄청 많아요. 나중에 가면 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좀 하려고 했다가 생각했던 부분이 이 고대, 남북시대, 고려, 조선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나누는지 이른바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는 재밌는데 열심히 공부해봐서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어쩌라고 그 중에 하나가 고대고 거기에 보면 고려시대 있잖아요. 고려시대 고대가 어디까지냐면 1장 2장이 고대예요. 우리에게 고대라고 적혀있고 2장은 또 남북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중에 설명해 줘야 될 용어고 1, 2장이 고대고 고려시대가 중세예요. 중세 그리고 조선시대가 근세라는 용어예요. 그런 벌써부터 여러분의 표정이 아까 전에 여기까지 할 때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얘기를 하자마자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하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봐서.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갈 때 한 번 조금 하고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갈 때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퍼즐을 맞춰 나갈 거예요. 제가 이게 딱 보니까 이걸 시대 구분론이라는 이것만 해도 지금 10시에 수업 시작했잖아요. 지금 11시 반인데 좀 있으면 끝내야 되는데 이게 2시간이 아니라 이걸로 저 한 학기 수업 들었어요. 한 학기라 하면 16주 동안 2~3시간 동안 계속 수업하면서.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전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대가 끝나고 중세로 넘어갈 때 조금 정리하고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넘어갈 때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퍼즐을 조금만 맞추도록 할게요. 그때마다 끝날 때마다 요거 한 번씩만 질문을 좀 해줘요. 혹시 내가 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좀 알려줘야 돼서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깜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질문 고대가 끝났는데 중세와 차이점은 뭔가요? 이런 거 질문 한 번씩 해주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이렇게 고대 1이라고 적고 여기에 2가지 포인트가 있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또 목차를 제가 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쉽게 마인드맵 작성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장이 있고 절이 있죠. 그 밑에 단위로 한국인의 기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 다음에 고조선의 건국, 고조선과 한의 전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짝짝 하면서 내용들을 잠깐 노트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좀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5분 동안